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명의 거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들어본 서양의 문학가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도 지루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 여든의 나이에도 청년의 심장을 가졌던 인물.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혹은 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셨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으니 그 희생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쁜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세상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괴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이다. 그는 예순의 인생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다시 집필하기 시작했고, 여든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순에 시작해서 여든에 완성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든은 완성의 나이였습니다. 괴테는 누구입니까? 시대의 천재이자 영원한 청년이죠. 괴테를 그저 작가로만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소설가였으며 동시에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을 지낸 유능한 행전가였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아주 높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식물학, 광물학, 색채학을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사실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괴테에게 나이란 육체가 낡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더 넓은 세상을 수용하기 위해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을 뒤흔든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명성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평생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고장을 여행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든 무렵에 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땐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 몸이 좀 불편하셨어도, 어제 자식과 섭섭한 일이 있으셨어도, 오늘 아침은 다시 새로운 하루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괴테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74살의 나이에 19살의 소녀 올리케에게 청혼한 사건입니다. 세간에서는 이것을 두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괴테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무언가를 뜨겁게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괴테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렬한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인간은 진정으로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갈망의 소멸이 노화의 진짜 시작입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어버리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화입니다. 그는 당연히 울리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슬픔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이 74에 겪는 실연의 아픔은 어쩌면 젊은 날보다 더 쓰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슴 저미는 아픔을 마리엔 바드 비가라는 위대한 시로 만들어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일 수도 있고 정성껏 가꾸는 작은 텃밭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가는 익숙한 산책길일 수도 있죠. 오래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띄우는 편지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을 주고 그것이 잘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살짝이라도 설레는 경험. 그것이 바로 괴테가 평생 실천했던 영원한 청년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생의 오후를 경영하는 괴테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괴테의 세 가지 삶의 원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하나씩 담아가시면 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마세요. 괴테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우리말로 옮기면 서두름 없이 그러나 쉼 없이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는 결코 급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무엇이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쓰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매일 정해진 거리를 조용히 걷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지속성이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오늘 못하셨다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대화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괴테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자연 속에서 풀었다고 합니다. 들판에 나가 돌을 줍고 꽃의 구조를 들여다보며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외로움을 너무 탓하진 마세요.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걷는 그 시간, 마당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충만하고 온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십시오.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6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았습니다. 그는 결말에 도달하는 것보다 매일 그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뜨개질을 하다 코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텃밭의 채소가 시들어도 괜찮습니다. 새로 배우는 노래의 박자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느려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괴테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괴테처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마음에 담아주세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춰보세요. 외출할 일이 없더라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어 보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괴테는 집에서 혼자 글을 쓸 때도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만나지 않더라도 거울 속의 나 자신과는 매일 만납니다. 그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작은 습관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지켜주고 영혼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편견의 감옥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땐 잠깐 멈춰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때로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괴테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예술가들에게서도 기꺼이 배워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는 더 열리고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눈빛 하나가 여러분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로 채워보세요. 괴테는 죽기 직전까지 지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십시오. 오늘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괴테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많은 빛을. 독일어로 메어리히트. 이 짧은 3글자 속에 한 인간이 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진리, 그리고 더 환한 생명의 빛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괴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저물어가는 해가 아닙니다. 오래 달궈진 쇠처럼 오히려 더 깊고 묵직한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빛은 강하지만 얕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진 빛은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는 빛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으신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빛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평생을 내어주시느라 정작 자신의 빛은 희미해지셨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빛을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밝히실 때입니다. 괴테는 여든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도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아껴보세요. 오늘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괴테처럼 뜨겁게, 괴테처럼 우아하게, 그리고 괴테처럼 멈추지 말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괴테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그 찬란한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